네, 국내 증시가 한 달간 오른 상승분에 단 이틀 만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장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마켓 일타 강사 엠비엔골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원석입니다. 네. 뭐 시장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네, 당연하죠. 네. 지금 100% 주식에 베팅하신 분들은 네. 버티는 게 솔직히 답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이라도 여유의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네.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진짜 이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되는 건지. 네. 어 일단은 뭐 하나씩 좀 풀어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바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어제 이제 코스피가 8% 가까이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도 정말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둘이서 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 좀 나왔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본 적이 언제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거의 이제 마지막 피날레 하락 파동이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장중에 그냥 그런 식으로 빠졌다가 바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자, 어쨌든 이 이틀 연속의 폭락장 과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화면 보면서 하나씩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크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일단은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배경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급락이 좀 찾아오는 것일까라는 이제 주제로 좀 얘기하면 자, 지금 뭐 숫자만 좀 크게 보이시면요. 마이너스 50%, 아래쪽은 마이너스 15%. 굉장히 좀 그 자극적인 뭔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손실에 대한 이 손실이 이제 크게 좀 잡혀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WY.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1% 올라가면 코스피 1% 올라가 1% 수익 나는 거고요. 그리고 디렉션 3X 불이라고 해서 코루라고 합니다. KORU라고 해서 가루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알파벳으로 티커 코드번호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숫자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1% 올라가면은 무려 3% 올라가는 3배 레버리지 ETF다. 근데 이게 어제 기준까지만 해도 지금 오늘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10% 빠졌으니까요. 4일 동안에요. 고점 655불에서요. 이 3배짜리가 322불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아래쪽 보시면 EWI죠. 그냥 1% 올라가면 1% 수익 나는 상품이죠. 인덱스 ETF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어제 기준으로 마이너스 15%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 거의 25%총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왜 이렇게 이틀 연속 하락이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바로 수급적,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들이 뭐 개인 투자도 많이 들어오셨고 뭐 외국인도 근데 외국인 사실 계속 팔았잖아요. 계속 팔으면서 우리가 좀 의심에 의심을 하면서 계속 올라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이 투기적 포지션이죠. ETF에 들어오는 뭔가 투기적인 이런 레버리지를 일으킨 자금들이 쉽게 얘기해서 예, 컷이 나갔다는 겁니다. 셀링이 나왔다. 그러면서 월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iShares ETF라부터 그리고 이런 코루라는 상품까지 해요. 3배짜리 ETF가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오니까 쉽게 해서 뭐죠? 마진콜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증거하고 납부하지 못하면은 반대 매매가 나가는 현상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나오면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청산 효과가 이루어졌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틀 연속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금 뭐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냐?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이 트리거를 발생시키면서 이게 뭔가 붕괴되는 추세가 붕괴되는 신호가 나오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결함이 발생하니까 또 다른 돈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방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컷을 일으키면서 연쇄 컷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죠? 예, 바로 도미노 현상처럼 주가가 툭툭툭 밀렸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유가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76, 7불 뭐 이렇게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오늘 뭐 아침에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란과의 이런 군사 작전이 끝나면 종료가 되면은 유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또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특성상 유가에 가장 민감합니다. 예, 유가에 좀 많이 민감하고 3분의 2 가까이가 대부분
이 WTI라고 부르죠. 예, WTI라고 부르는 중동에서 나오는 기름을 우리가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제 반증 관련해서 S-오일이 뭐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결국은 뭐예요? 코스트 가격에서 뭔가 푸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마진 압박을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기름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유가가 급등 나오니까 달러가 어제 새벽에 1,514원? 뭐 이렇게 해서 장중에 뭐 1,500원 넘어가는 횡터가 새벽에도 나왔었고 현재도 1,400 한 후반대를 좀 유지하고 있잖아요. 유가 급등 나오니까 당연히 달러 강세는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원자재들을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우리 고려하면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가 급등 달러 강세 나오니까 물류비가 상승 나오면서 물류비 상승 나오니까 뭔가 이익 마진이 아무리 제조업이고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반도체 많이 팔더라도 야 이전보다는 조금 이익 마진이 10에서 20% 정도 줄어들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의 반영이 선반영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배경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증시가 있잖아 수급적인 뭔가 결함이 발생해서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효과가 나왔고 두 번째는 뭐죠? 유가가 굉장히 뭔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돌리기 위한 거는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그럼 유가가 지금 당장 빠진 모양새냐? 요거를 우리가 키포인트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가가 하락으로 안정화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도 반등의 트리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여러분들 희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얘기도 한번 꺼내 봐야 되겠죠?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란 전쟁 결의안 투표를요. 워싱턴 시간으로는 오후 4시인데 우리나라 시간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6시, 3월 5일 아침 6시에 상원 의원에서 이 대이란 관련된 전쟁권 결의안 투표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좀 보시면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3일 동안 합동 공습을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돈 얼마나 쓴지 아세요? 미군이 지금 탄약 소비를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부터 유도 미사일부터 지금 얼마나 썼냐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조 원을 3일 동안 퍼부었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쓸 수 있는 포탄과 미사일을 거의 다 소진했고 지금 펜타곤에서 지금 뭐 측정하고 있는 뭐 미사일 뭐 잔여 개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거의 하단 라인까지 당도했다는 소식도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 하메나이 뭐 이란 최고지나 사망했고 무슨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하메나이 또 주말에 또 이제 사망하고 나서 공습돼서 피살됐죠. 그리고 나서 또 최고 지도자가 선임했는데 또 피살당하고 그러면서 오늘 뉴스가 또 뭐예요? 하메네이의 아들을 또 선임했는데 지금 이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으면서 이란이 지금 굉장히 소용돌이에 좀 빠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 상원에서 뭐라고 하냐? 전반적으로 민주당과 일부 반전쟁주의자들이겠죠. 지금 전쟁을 싫어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연합해가지고요. 헌법상 전쟁 권한을 침해를 하고 있다. 우리의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지금은 전쟁은 아니라는 거죠. 이란과 전쟁이 아니고 군사작전. 쉽게 얘기해서 뭐죠? 지금 해군과 공군을 통해서 타격만 주는 거지요. 전쟁은 뭐냐면 지상군, 육군의 병력들이 땅을 받는 순간 그게 이제 쉽게 해서 전쟁이 지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행정부의 독단적인 군사행동을 미국 의회에서 뭔가 막기 위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결의안 주요 내용들 보게 되면요. 당연히 주요 발의자는 민주당의 이런 뭐 한 5선, 6선 뭐 장기간으로 이런 뭔가 의원을 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팀 케임, 아담 쉬프, 척 슈머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이 전쟁주의자죠. 랜드 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이 발의를 해서 내일 아침 새벽 6시죠.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기 직전 한 2시간 전에 8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가 시작되니까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간이 끝날 때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시작할 때쯤에 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근데 이 이란 사태가 지속이 되느냐, 종식이 되느냐 그게 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끝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로 뭐냐면 아무리 통과해서 상원이 통과하고 하원이 통과하더라도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요. 의회에서 약 한 60% 이상 상하원이 동시에 특히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올라오겠죠. 이 결의안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어찌됐든 상원이든 하원이든 거의 대부분 공화당이 살짝씩 지금 이 수가 더 많잖아요. 의원 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겨우겨우 해서 발의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몇백조 원을 지금 3일 동안 포탄과 패트리어트 미사일부터 해서 유도 미사일을 다 썼다. 그러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트럼프는 어떻게 되겠죠? 이거를 장기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쏠 수 있는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요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요? 뭔가 이제 악재를 계속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시장이 원하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거의 이틀 동안 마이너스 20% 정도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 경험상 조그만한 호재만 나오더라도 반등은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정치적 압박의 요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의회에서도 결국은 이 군사 관련된 군사 예산안을 확장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되면은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국회에서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는 그거를 채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미 결의안 채택했고 트럼프가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권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장 시작부터 기술적 반등이 대거적으로 좀 시작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요. 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지점에서 우리가 좀 추후 결과를 살펴보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될지 대표 종목을 한 종목 갖고 왔으니까 그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떤 섹터인지 힌트를 강의 내용에서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1타 종목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뭐 죄다 빠지고 있죠. 뭐 죄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대형주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기술적 리바운딩을 일단은 보자. 확실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그래서 대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스피 대형주고요. 종목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네, 삼성 SDI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12월 19일에 소개를 해주셔서 지금 포토에서 수익률 5위를 차지를 하고 네. 있고 수익률 64.7%를 기록하고 있는데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수하자라는 얘기인가요? 네, 뭐 매수를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현금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가격 전략에서 아마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철저히 일단 시장이 여기서 야 무조건 저점 찍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더 추가 하락이 네, 나올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죠. 결의안 채택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가라앉는지 지어지는 가라앉는지가 키포인트 되고 오기 때문에요. 가격 전략만 말씀을 빠르게 드릴게요. 사실 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거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할 거냐, 현금을 들고 있을 거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내용보다는 사업적 내용보다는 삼성 SD 가격 전략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 종목들이 뭐 현대차도 많이 빠지고 전반적으로 다 10% 이상 다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리바운딩을 좀 보면서요. 42만 원을 일단은 좀 1차적으로 볼게요. 화요일 날 이제 제가 못 나왔어요. 개인적인 사정 못 나왔는데 요 화요일 날의 저점 부근, 저가 부근 42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기술적 리바운딩을 보자. 그러니까 2월 27일 날 어찌 보면 증시의 고점이었습니다. 대형주들 대부분 고점이었는데 고점에서 만약에 오늘이 저점에서 내일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기술적 리바운딩이 대략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 0.618배 정도를 우리가 좀 수열상으로 좀 확인을 해보자. 여기까지 일단은 보고 여기에서 뭔가 진짜 이란발 이슈가 완전히 조기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를요 42만 원, 2차 47만 원 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33만 5천 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기술적 일단 리바운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매크로가 조금 이제 안정화될 때까지는 일단 1차 목표 가격만 여러분 생각하셔서 여기까지 되돌림 파동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삼성 SDI 가격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갖고 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흐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유튜브로 찾아갈까요, 오후에? 네, 오늘 4시에 너튜브에 MBN골드 신광섭 또는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뭐 당연히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2월 27일 금요일 공개 방송에서 3월 달 좀 시장 좀 비관적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이란발 이슈가 생각보다 커지면서요.
증시 저점 후보일 한번 제가 생각하는 후보 그리고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어디 구간까지 우리가 반등 시 매도해서 현금 확보할지 자세한 전략은요. 4시에 너튜브에 MB골드 신광석 또는 신광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